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논란 속에 또 화제도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헌성 문제죠. 이 문제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고요. 먼저 제시카, 미국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소녀의 이름이에요. 제시카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2005년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 살해된 강간 살해된 9살 제시카 런스퍼드 이름을 딴 법률인데요.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한테 이 살해됐고 제시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이 성범죄 좀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주에서 제시카법을 만들게 됐고 제시카법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성범죄자 이런 경우는 학교나 공원 같은 데 아동 많은 데서 2000피트 우리나라 거리로 한 600m 이내로 거주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제시카법은 요약하면은 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국가가 지정한 거주지로 제한한다 이런 거잖아요. 고위험 성범죄자, 이 국가가 그걸 규정해요. 법률 이름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이거는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정안입니다. 네. 그래서 13세 미만 아동 상대로 범행을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 저지른 위치 추적 장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에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 네. 그 중에 10년 이상 선고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보호관찰소장이 이것을 보고 거주지를 지금 제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이 한동훈 장관은 입이 쫙 벌어지는 나쁜 놈들, 또 과연 15년간 수감됐다고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대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측면도 좀 읽혀져요. 아동 성범죄, 형폭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또 사회에 복귀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법들이 나오고 특히 법무부에서는 이 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입장이 좀 강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시카법이 논란을 부르는 이유가 보면은 헌법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대해서 조금 위헌성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위헌성 논란이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모든 네. 국민은 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어디도 살 수 있고 어디 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나는 사는 곳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나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가 되는데 기본권을 침해를 하려면 법률로서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법률로서 하는 거는 맞죠. 문제는 이게 이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이거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성범죄자가 그렇게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데 과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침해가 최소화됐느냐 봤을 때 집이나 거주 같은 것들을 맘대로 지금 해버리는 거는 침해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죄값을 치르고 출소하더라도 거주지 선택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재수감 효과 그 이상의 효과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보호 감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중 처벌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 해가지고 위헌이 됐었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근데 한 번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로 처벌받으면 그만인 거지. 똑같은 걸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처벌받는 것을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지금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인데 네. 죄값을 치르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산 다음에 출소를 했는데 다시 어떤 특정한 구역에서 산다 그러면 두 번의 어떤 처벌을 받는 재수감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두순이나 박병화 등 일본 거주지에 정착한 경우잖아요. 출소 뒤에. 그럼 이 법에 적용될 가능성, 즉 그럼 소급 적용까지도 가능할까요? 조두순이나 박병화 이런 사람들도 소급 적용될 네.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 소급 적용은 형벌이나 이런 것들은 소급 적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만약에 징역형을 새로 살린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인제 거주 이전 정도를 하게 되는 거는 좀 최소한의 형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 버린다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면 헌법은요, 이 불가침권으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명시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천인공노할 인면수심의 범죄자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이런 어떤 기본권적 인권 이거 보호해야 되느냐 하는 반론이 있잖아요. 우리 헌법은 이거를 공평하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어떤 인권을 제한하려면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에 맞춰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조두순이나 박병화 등등도 이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든지요. 자기의 법적 구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법률이 제정이 네.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적용될 사람들이 이런 조두순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본인의 기본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뭐 소급 적용의 문제, 거기다가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위배 등등으로 헌법 소원이 가능합니다. 네. 위헌 법률 심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통해서 헌법 재판이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헌재에서 그쪽에 대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법률이 제정은 됐지만 그때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법사위라든지 무슨 네. 국회에서 그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자신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논란거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시설로 보낼지 여부 판단이 첫 단계에서 이 보호관찰소장이 맡게 되잖아요. 이 보호관찰소장 선에서 이 상당하고 타당한 분석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보호관찰소장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법원에 청구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검찰을 통해서요. 네.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보호관찰소장인데 네.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 보호관찰소가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원수도 매우 좀 적고요. 어떤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추후 범죄 예측하는 데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뭔가 아직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보면 보호관찰소장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의에 의해서 청구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청구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조금 많이 정비가 돼야 돼요. 제정안도 있고요. 또 개정안에 보면은요. 성충동 약물 치료가 있잖아요. 이거는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뭐 성도착증 의심되게 되면 반드시 뭐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록 전문의 감정을 요청한다고 하지만은요. 이 보다 좀 다양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 단계에서 이런 지적도 있네요. 일반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네.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심리 전문가라든지 사회 전문가라든지 여러 전문가가 이 관여가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 이 성충동 약물 치료 이는 법률이 좀 있긴 있는데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검사가 이런 정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고 네. 검사가 청구는 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들어야 되고 확신이 들 정도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데 과연 그것까지 좀 고려한 입법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런 성범죄자의 거주에 대해 가장 문제가 이게 아마 지역사회에서 반대할 건데 네. 어디로 할지 이런 것도 아마 정해야 될 겁니다. 입법이 좀 더 구체화되면 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반대하죠. 그럼 찬성할 지역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뭐 섬 같은 데 두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무슨 탈출처럼요? 타로 카드죠? 쇼생크 탈출 뭐 이런 것처럼 섬에 뭐 두는 것도 또 다른 감옥이나 교도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제도를 좀 보완해야지 입법이 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소한 범죄자가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른바 연좌제가 아니냐. 가족들이 같이 거주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우리 뭐 예컨대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는 비록 성범죄 저질렀지만 나랑 같이 살겠다라고 한다면 나도 국가지정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주의적인 자유를 침해받는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헌법에 반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재사회와 교화, 형벌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생활을 하라는 게 형벌을 주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네. 만약에 인제 이 거주 제한을 시키면 사실은 사회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 비록 출퇴근 같은 거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낙인 같은 것도 있을 수도 낙인 있고요. 효과. 네네. 예. 왜냐하면 알죠. 저쪽에 산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아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낙인 효과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른바 최근에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또 이런 국가지정시설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성범죄 아닌 다른 또 중한 범죄, 흉폭한 범죄 적용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 복귀를 할지 안 할지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떤 국가의 어떤 형벌이나 이런 범죄 관련해서 대하는 태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법무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취지하고 좀 전 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법률이 가능하지 않을까. 김요한 위원장께서 대통령님의 44주기 추모식에 그게 가장 결정적일 것 같아요. 이 어느 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더 설득시키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입법이 진짜 될 수 있을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막상 내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 그땐 또 달라지는 거네요? 저 역시 저희 동네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어디를 또 가야 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은 일단은 벌은 다 받았는 택인데 다시 또 거기 간다는 게 사실 이게 헌법상 맞는지 아마 끝까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